그런 공교육만 받은 애들이 인터넷이 보급되고 SNS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니까 중국 당국을 무조건적으로 옹호하고 시진핑을 찬양하는 게 애국인 줄 아는 그런 극단적 민족주의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들을 샤오펀홍이라고 합니다. 뿅.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지웅입니다. 저희 채널의 구독자분께서 이런 거를 한번 물어보시더라고요. 이효리가 방송에서 마오쩌둥 이야기를 했다고 이효리의 인스타를 중국인들이 테러를 하던데 중국인들은 도대체 왜 저러는 건가요? 이 사건을 모르시는 분들께 한번 설명을 잠깐 해드리자면 이효리가 유재석과 함께 환불원정대라는 방송을 하는데 방송 닉네임을 정해야 했었어요. 싹쓰리에서는 린다쥐였죠. 이런 식으로 가명을 지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이효리가 글로벌한 느낌이 날 수 있게 중국 이름으로 마오라는 이름이 어떨까? 라고 한마디 한 게 중국에서 화제가 된 거예요. 중국인들은 이효리가 말하는 마오가 마오쩌둥을 의미하고 방송에서 중국의 국부인 마오쩌둥을 모욕했다. 라고 분노하면서 이효리의 인스타에 대대적인 테러를 가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마오쩌둥의 마오는 성씨예요. 중국의 마오씨의 성을 가진 사람들은 250만 명이나 되는데 그들이 모두 마오쩌둥을 조롱하는 의미로 마오씨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반대로 생각을 해봅시다. 중국 방송에서 중국 연예인이 나는 한국에 가서 활동을 한다면 내 한국 닉네임은 문으로 하고 싶어 라고 했다고 한국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모욕하는 거냐 이러면서 화내고 있는 격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상식 바뀌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왕의 이름을 쓰지 못하게 하는 피휘 문화가 아직까지 있는 것도 아닐 테고 심지어 모택동은 왕도 아닙니다. 쓸데없이 예민하다고 밖에 느껴지지가 않네요. 그런데 또 한국의 방송국 측은 거기다가 사과를 해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마오쩌둥이란 사람은 6.25 때 중공군을 투입을 시키면서 국군과 유엔군을 죽였고 대한민국의 통일을 막은 원흉인데 말이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마오쩌둥 가지고 사과를 하라라고 하면 오히려 사과를 하는 게 더 이상한 상황입니다. 차이나머니까 무섭긴 무서웠나봐요. 뿅. 자, 이효리가 댓글 테러를 당했을 때 가서 그 댓글 테러 아이디들을 확인을 해보시면 굉장히 젊은 층의 중국인이 많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국에 유학을 가보거나 저같이 중국 대도시 도심에서 일을 해본 사람들은 젊은 애들이 저렇게까지 마오쩌둥에 예민했던가? 아닌데? 싶기도 하실 거예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에도 돈 좀 있고 도심지에 살면서 교육 잘 받은 애들은 저런 식으로 예민하지 않았어요. 마오쩌둥 시진핑의 이야기를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다들 정치 얘기에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돈 많은 애들은 중국 공산당 별로 안 좋아해요. 하지만 문제는 중국에서도 시골에 사는 도심지 밖에서 사는 국가가 해준 공교육만 받고 자란 젊은 층들이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다닌다는 거예요. 중국 인구가 한두 명이 아니다가 보니까 이런 터민층은 어마어마하게 많죠. 중국 측에서 90년대, 00년대생들에게 실시한 역사교육은 그야말로 민족주의, 전체주의 사상을 주입을 시켜놨습니다.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다. 중국이 최고다. 중국은 이렇게 빨리 발전하고 있다. 자부심을 가져라. 중국의 적은 서방이다. 우리는 한 세기 동안 서방 국가들에게 엄청난 굴욕을 받으면서 살아왔다. 이런 민족주의적 사상을 중국의 공교육에서는 아이들에게 주입을 시킵니다. 도심권에 살고 있는 돈 좀 있고 교육 좀 잘 받고 그런 애들이야 해외에 관심도 가지고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런 공교육만 받은 애들이 인터넷이 보급되고 SNS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니까 중국 당국을 무조건적으로 옹호하고 시진핑을 찬양하는 게 애국인 줄 아는 그런 극단적 민족주의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들을 샤오펀홍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댓글로 몰려다니는 중국인이라고 얘기하시면 우마오당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 사람들은 중국 당국 소속으로 돈을 받고 일하는 일명 댓글 부대를 이야기하는 거고 샤오펀홍 같은 경우는 당원이 아닌 일반 인민들이 진심으로 자기들이 애국을 하고 있는 애국자라고 생각하고 자기네들끼리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몰려다닌다라는 거에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 정부 측에서 샤오펀홍들에게 너희는 진정한 애국자다라는 식으로 엄플도 엄청나게 해주기 때문에 더더욱 더 본인들끼리 본인들의 세계로 빠져든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선 대표적으로 샤오펀홍들이 몰려다니면서 테러를 가한 게 이번 이효리 사건과 트와이스 쯔위 사건이 있죠. 쯔위가 국내 방송에서 대만 국기를 흔들었다는 이유로 샤오펀홍들이 몰려와서 테러를 가한 적이 있습니다. 덕분에 소속사 홈페이지가 마비가 되고 트와이스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정말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사드 사태가 일어났을 때는 그 역풍이 박보검에게 향하기도 했었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다니면서 연예인들에게 죄를 묻는데 그 죄의 명목은 모조리다 중화모욕죄입니다. 중세시대의 신송모독죄와 똑같은 개념으로 너희는 중화를 모욕했다. 이제 마녀사냥을 받아라. 라는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인류의 암흑기라고 불리는 중세시대의 문화를 그대로 들고 와서 사용한다니 별로 선진적인 생각은 아닌 것 같죠. 뿅, 시진핑 정부는 중국의 중국몽 실현을 위해서 수십 개의 소수민족들을 중화민족이라는 이름의 하나의 민족으로 뭉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것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마오쩌둥을 인정하고 그의 권위를 사용하는 거였죠. 왜냐면 중국인들이 마오쩌둥을 영웅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마오쩌둥이 만들어낸 중국 공산당의 존재 가치가 더욱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마오쩌둥이라는 메시아를 걸어놓고 공산당이라는 종교를 운영하는 거죠. 거기에 광신도처럼 빠져드는 사람들이 과거에는 홍위병, 지금은 샤오펀홍입니다. 참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건데 중국은 사람 장사 하나는 참 잘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통제가 힘들다라는 얼척없는 이유를 하나 던져두고 인간의 자유를 침해하고 교육을 하향 평준화시키는데 거기에 불만이 가진 사람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잡혀가서 착해져 버리고 맹목적으로 정부를 옹호하면은 애국자라고 떠받들어주니 말이죠. 저는 중국의 홍위병이나 샤오펀홍 같은 거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식한 건 죄가 아닙니다. 못 배운 것도 죄가 아니죠. 그런데 무식하고 못 배운 애들이 나대는 건 죄가 됩니다. 그 사람들은 논리가 없고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며 국가가 칭찬해주면 무조건 자기들이 다 맞는 줄 알고 그들의 행보는 늘 남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죠. 개그맨 이경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식한 게 신념을 가진 것만큼 무서운 게 없다. 우물 안에 갇힌 채 중국 정부에 세뇌당한 줄 모르고 본인들이 애국자라 믿으면서 자기들이 받은 불편함은 불합리한 폭력이고 남에게 하는 폭력은 그것이 정의라고 정당화시키는 샤오펀홍들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인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